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의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는 수영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간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6,599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보수단체는 5.18 계엄군에게 수여됐다가 취소된 무공훈장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과 보수단체가 또다시 5.18을 흔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고성이 퍼져 올립니다. 자유대한후국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최근 계엄군에게 수여됐다 취소된 훈장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16,0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주 국가보훈처에 진정을 냈습니다. 5.18 당시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의 서문이 취소되고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예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엄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명 전부터 5.18을 부정하고 깎아내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국회에서 또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헌법 수록 문제에 대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반대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참물을 게 이제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만에 조심하겠다며 사과했지만 5.18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의 당 수뇌부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까지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5월 단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자 대통령 입장과도 아주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끝없이 뒤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죠. 이런 와중에 극우단체가 벌이고 있는 숨진 계엄군의 서운을 되찾아주자는 서명운동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닌지, 또 어렵게 진전시켜온 5.18 진상규명과 전국화 노력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학교 측이 신축 아파트 학생에게만 통학버스를 운영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초등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을 결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또 다른 차별과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운영 실태를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건 지난 8일. 다른 원거리 통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통학 대책을 요구해왔었는데도 특정 아파트 단지로부터만 비용을 받아 버스를 운영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까지 등하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고, 원거리 통학생들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며 이미 한 차례 논란을 빚은 통학버스 문제가 이번에는 운영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통학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인데도 통학버스 운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통학버스 차별 운행으로 논란을 빚은 아파트 단지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1.4km. 하지만 순천시 해룡면의 또 다른 A 아파트 단지는 초등학교와 도보로 1.5km 떨어져 있는데도 해당 학교가 주민들의 통학버스 운영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학거리는 멀지만 통학로가 잘 정비돼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통학로에 위험한 건널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교육당국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목이 너무 위험하고 저학년들은 거의 할 수 없는 도보길이에요. 주민들은 학교 측이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광버스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학을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버스 운행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잇따르자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주택들마다 통학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한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지역까지를 그렇게 볼 것인가. 지역마다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통학버스 운영 탓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오늘 광양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북권 3개시는 비산먼지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동북권 3개시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와 광양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1억 1천만 원과 1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기로 하고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농촌 마을은 화재에 더 취약한데요. 소방당국이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화기를 골목마다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옥룡면의 한 농촌 마을. 회색연기가 단독주택을 집어삼키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분주하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보일러실에서 시작한 불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로 번졌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이 불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큰 화상을 입었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달려가 구조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 기도 먹고 말을 못하는 게는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 119 소리 해봐야 다 타프로 오면. 고령화 시대, 농촌 마을은 화재에 더 치명적입니다. 소화전등을 갖춘 곳이 드물고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촉이 지나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 화재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73명인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49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전부 80세 넘는 노인분들만 사시는데 또 요 보시다시피 골목이 좁아가지고 화재 시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안 됩니다. 초기에 불을 잡는 게 중요한 만큼 소방당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전국 최초로 밤에 빛을 내는 반딧불 소화기함을 화재 취약 지역 골목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무상 보급을 확대하고 해당 주민들에 대한 대피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양광 LED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고 부의식 방지에 매우 강하고 수명이 깁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마을에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 정착을 위한 소방 대책이 새로운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오늘 창립총회를 갖고 세계 섬박람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정계와 문화,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226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정책기획, 시민활동 등 4개 분과별로 시민 역량을 결집해 실행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섬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섬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여수와 목포, 완도 등 5개 지역에 96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수에서는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과 장도 예술의 숲 조성 사업, 개도 테마 관광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올해 상반기 소장품 구입 공모에 나섭니다. 공모 대상은 한국 근현대 미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 등으로 전남 출신 작가를 우대하고요. 작품 소장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유아 생존 수영 사업을 위해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 지역시설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최초로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추진 중인 여수시는 이번 협약으로 강습료는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등 교육 여건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린 매화축제 기간 합동 단속반을 꾸려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민원 상황실을 운영해 부당 요금 신고를 접수합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날이 포근해지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5도 가까이 더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함께 오르긴 하지만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건조해진 대기에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9도, 순천 6도로 어제에 비해 4, 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여수가 19도, 순천 21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낮 1시 55분, 간조 시간은 오전 8시 1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시 도심 하천인 동천에 연어치어 5만여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순천시는 동천의 생태 건강성을 알리고 연어의 회귀를 기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 5만여 마리를 동천에 방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범적으로 어린 연어 2만여 마리를 동천에 처음으로 방류해 2020년 10월에 순천만과 동천 용당교 부근에서 연어 70여 마리가 회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양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시속 150km로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극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은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 광양읍 덕예리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몰던 10대 청소년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발견하고 즉각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한 전남과학 창의융합으로 쏘아올리다를 주제로 전남과학축전을 개최합니다. 나로우주센터 로켓 발사장 투어와 대한민국 우주개척의 기록을 담은 우주과학관 관람, 로켓과 우주 탐사와 관련한 우주탐험 체험활동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이번 전남과학축전은 고흥 우주항공축제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